구글에서 코덱스를 검색하시게 되면 오픈AI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 코덱스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코덱스를 윈도우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맥을 쓰시면 맥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설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설치가 되면 코덱스 앱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간단하게 인터페이스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덱스를 열게 되면 왼쪽에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프로젝트 안에는 이렇게 스레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을 하게 되면 스레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뉴 프로젝트라는 거 아래에 스레드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만약에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원할 경우에는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들면 이렇게 스레드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복잡한 작업일 경우에 병렬로 처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한 스레드 안에서 서버 에이전트를 써서 작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스레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할 수도 있고,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를 보시면 자기 프로필을 눌러 보시면 아이디가 나오고, 여기 남은 사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초기화건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오픈AI에서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가끔 토큰 소모가 비정상으로 되거나 하는 경우에 원래 한도를 리셋을 해줬었는데, 최근에는 초기화건이라는 걸 줘서 자기가 언제든 원할 때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받은 게 2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플러스 계정인데 주 단위로 100%가 있고 5시간으로 할당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를 써보면 대략 5시간을 일주일에 15%에서 20% 정도가 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다른 프로젝트 폴더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플러그인이라고 있는데, 플러그인을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MCP들을 볼 수가 있어요. 플러그인이라는 건 그전에는 MCP를 설치해서 사용하던 것들인데 플러그인으로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플러그인이라는 건 MCP 플러스 MCP를 쓰기 위한 스킬들이 포함된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션에 연결을 할 경우에 노션을 연결해 주는 게 MCP고요. 노션을 쓸 때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노션을 쓸 때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 스킬들이 설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승인을 코덱스가 어떻게 권한을 가져갈지를 세팅해 주는 여기 탭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권한을 주게 되면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나 작업 같은 거를 권한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안하신 경우에는 여기를 해주면 중요한 작업일 경우에 퍼미션을 요청하게 되고, 그걸 일일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체 권한을 주게 되거든요. 전체 권한을 주게 되더라도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게 작업하는 편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자신감에 붙게 되면 전체 권한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모델을 5.5나 5.4를 선택하실 수 있고, 여기서 모두도 추론을 낮은, 중간, 높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5.5로 두시고 보통은 중간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작업일 경우에는 높음이나 매우 높음으로 해도 되지만, 이걸 선택할 경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한 작업일 경우에도 시간 소모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중간으로 두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가 지금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5.5를 선택하시고 중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코덱스를 이용해서 엑셀 파일을 정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샘플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명도 공백이 규칙적이지 않게 들어가 있고, 연락처도 형식이 통일되지 않게 들어가 있고, 상품명도 통일되지 않게 돼 있고, 날짜 형식도 통일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역명도 어떤 거는 강남구라고 돼 있고 어떤 건 소초라고만 돼 있어서 이런 것도 다 통일시키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상태도 보면 완료, 입금 완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결제 완료로 통일시키고, 연락처가 비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확인 필요라는 걸로 표시하도록 하고, 같은 고객명, 연락처, 픽업 배송일이 같으면 중복 후보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파일이 폴더에 들어 있는데, 파일명을 먼저 주고, 이 폴더 안에 커스터머 로우 메시라는 엑셀 파일을 정리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정리하는 거는 미리 제가 프롬프트를 적어 놨는데, 고객명 앞뒤 공백 제거하고, 연락처와 주문 상품 표준화, 날짜 형식도 통일시키고, 지역명도 통일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엑셀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원래 없던 로우들도 이렇게 필터를 할 수 있게 넣어줬고, 이름도 아까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던 것도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케이크 종류들도 통일감 있게 넣어주고, 주문일과 배송일, 그리고 전화번호 형식도 다 통일시켰고요. 그리고 빈칸이었던 란에는 확인 필요라고 해주고, 색깔도 이렇게 구분이 쉽게 가도록 자기가 해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제 상태들도 다 내용을 해줬고, 지역도 아까는 서초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들어가 해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복 후보라고 해서 여기 전화번호가 두 개 같으니까 중복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간단하게 코덱스와 GPT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는 보통 웹챗이라고 그러고 직접 무엇을 해주거나 할 수는 없고, 대화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AI라 생각하면 됩니다. 둘 다 같은 AI이지만 GPT는 주로 사고를 정리하고 대화를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GPT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코드 작성이나 파일 편집이나 이런 실제로 작업들을 진행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로 할 수 있는 건 파일을 찾고 편집하고,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고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TTS를 통해서 음성 파일을 생성하거나 자체적으로 음성을 편집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편집할 수도 있고, 디자인을 잡을 수도 있고, 영상까지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연결할 경우에 유튜브 API를 통해서 유튜브 업로드까지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기능까지 구현해서 API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까지 자동으로 하도록 세팅을 해놔서 그런 것까지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에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작업했던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도 GPT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떻게 편집을 하라고 이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엑셀 파일을 직접 자기가 편집할 수는 없지만,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요청에 따라서
직접 작업을 수행해서 편집까지 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덱스를 통해서 글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를 홍보하는 블로그 글을 써달라고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만들어 놨는데 스윗 모멘트에 맞춤 수제 케이크를 소개하는 블로그 글을 너무 광고처럼 보이지 않고 기념일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상담하고 싶어지게 하고 대상 독자와 포스팅 목적,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미리 주고 어떤 톤으로 할지 이런 것도 제가 미리 지시를 하고 검색 키워드도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준 다음에 마지막에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글을 써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달라고 미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설치되어 있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스킬을 설치해 놔서 그게 자동으로 이런 작업을 할 때 발동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초 과정이니까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가지 형태로 제가 어떤 톤으로 해달라고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준 걸 알 수 있어요. 다정한 브랜드 소개형으로, 그 다음에 실제 주문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스토리형으로,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어울리는 정보형, 이렇게 3가지로 줬네요. 이거를 각각 다른 워드 문서로 저장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폴더를 생성해서 파일 3개를 넣는다고 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완료됐다고 하는데 한번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폴더를 보면 안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자기가 이렇게 블로그 글 초안 3가지를 넣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번째 초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거기 나오는 3가지 케이크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툰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이번 글에 나오는 3가지 케이크에 대한 소개하는 카툰 형식의 이미지를 생성해서 같은 폴더에 넣어 달라고 지금 요청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3가지 케이크라고 각각 케이크라고 얘기만 하고 정확히 어떤 케이크라고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맥락을 파악해서 이 3가지 케이크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케이크 이미지까지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기에 미니 케이크가 너무 크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한번 작게 생성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폴더에 보면
파일을 이렇게 넣어줬네요. 이미지를 같은 폴더에 제가 넣어달라 그래서 방금 생성된 이미지들도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걸 가지고 블로그 글과 이 이미지들이 들어간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서 넣어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생성한 이번 블로그 글과 이미지 3장으로 간단한 수입 모멘트 회사를 소개하는 파워포인트를 생성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몇 장으로 되어 있고 어떤 디자인인지도 따로 저희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로 만들어 주겠죠.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맥락이 있거나 작업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블로그 글과 이미지를 파일로 넣어달라고 연속으로 요청을 했더니 이번에는 제가 따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같은 폴더에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서 자기가 저장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덱스가 좋은 게 이렇게 코덱스 안에서도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서 이렇게 보면 파워포인트 6페이지 짜리를 만들어 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첫 페이지 브랜드 소개, 대표 상품, 날이 함께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디자인을 파워포인트를 생성해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덱스에게 말해서 간단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위해서 코덱스에게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걸 조사하게 시킬 수도 있거든요. 수제 케이크 전문점을 찾아서 업체를 조사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간단한 리뷰 같은 것도 있으면 모아달라고 한번 요청해 볼게요. 브라우저로 네이버를 열어서 수제 케이크 세계 상위 업체를 찾아서 이름과 가격대 그리고 사용 후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브라우저를 열어서 자기가 페이지들을 확인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 완료되고 엑셀 파일도 이렇게 저장해서 가격대와 업체 이름과 이런 것들을 저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직접 검색을 하고 자료들을 수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기존에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파일을 우리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만들어서 전송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첨부하고 고객별로 이메일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제 이메일로 드래프트로 저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후 제가 확인 후 전송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작업했던 커스터머 고객관리 엑셀 파일 안에 이메일을 임시로 넣어 놨거든요. 여기로 보내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했던 파워포인트 파일들 우리 고객 목록에 고객들에게 정성하게 이메일 초안 좀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홍보용 스타일로 써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번 제목으로 해서 각 고객에 맞추어서 이메일을 작성해서 제 드래프트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에서 지메일을 연결해 두시면 할 수 있는데, 지메일 계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계정을 다른 계정으로 바꾸실 경우에 지메일과 노션 같은 이런 것들은 코덱스에서 처음에 연결을 하는데 눌러보시면 GPT로 가서 거기서 연결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계정을 다른 계정으로 바꾸셔야 할 경우에는 코덱스에서 변경하는 게 아니라 GPT에서 계정을 변경하셔야 다른 계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다시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메일이 많아서 15개 정도 돼서 12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메일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고객 이름과 첨부 파일이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안대로 이메일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 들어가 있고, 여기 제목이 들어가 있고, 고객 이름과 안의 내용들, 그리고 첨부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필요 없으면 그냥 바로 보내달라고 요청해도 보내주는데, 그래도 확인을 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과 이름 같은 거를 드래프트로 하도록 이렇게 요청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작업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고객들이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 때는 플랜 모드로 먼저 웹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면 코덱스에서 이거를 플랜을 세워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 플랜 모드를 껐다가 켜고 할 수 있는데, 플랜 모드를 일단 켜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온 케이크 3개를 고객들이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는 주문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랜 모드를 할 때는 높음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레인스토밍은 쓰지 않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을 다 짜줬는데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C모멘트 3종 간단 주문 페이지 제작 계획이라고 나와 있고, 단일 웹페이지로 상품 카드를 만들고 고객 주문 입력 항목을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걸 계획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꼼꼼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데, 일단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기능이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실제로 쓸 것까지는 아니라서 기능 확인 정도까지는 꼼꼼히 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다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디자인 개선을 한번 해보면서 서브 에이전트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저희가 역할을 부여해도 되지만 코덱스에게 물어보고 해도 되거든요. AI와 진행할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AI한테 물어보고 그 결과를 실행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개선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서버 에이전트를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보면 기능과 구현 쪽 위주로 서버 에이전트를 줬는데, 일단은 이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이라서 검증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모바일과 기능을 검증하진 않아도 된다고 일단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서브 에이전트를 요청해서 실행하게 되면 하이 에이전트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고, 에이전트들을 생성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선해준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디자인을 개선해 줬네요. 여기 버튼 같은 거 추가하고, 히어로 섹션에 메인 문구들이 디자인이 정렬이 맞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여기도 케이크 여러 장을 넣어서 해주고, 상품 카드들도 조금 더 문구와 이런 요소들을 추가해서 더 전달력 있게 이렇게 디자인 해준 것 같습니다.